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찍상투자입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십니까? 우리 HLB가 여러분들 하루 쉬라고 보너스 휴가까지 줬는데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밤에 일해요. 그래서 약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밤늦게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을 약간 쪼개가지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 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발가락 쪼물락쪼물락거리고 평일에 있는 그 기분 좋은 게으름?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찌릿한 게 느꼈죠. 그죠? 이럴 때는 뒤를 쳐다보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뒤를 쳐다봤죠. 그쵸? 그분이 계셨죠. 전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HLB가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특히 없으신 분들, 다시 새롭게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안내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여러분이시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시면 여러분이 잘해서 수익을 나신 거고요. 안타깝지만 손실이 나셔도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저 투자하시는데 도움만 드리는 역할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 투자에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우리 HLB는 하루 쉬었는데 시장이 재밌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누가 맨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주도주만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주도주만 합시다. 주도주가 나타나야 매기가 전반적으로 그 업종에 확산이 됩니다. 라고 매일매일 누가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이름 끝에 바이오, 무슨 젠, 무슨 매드 등등등, 무슨 제약, 어쨌든 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HLB가 시장의 주도주가 확실히 된다면 아마 그게 2차 파동일 것 같은데, 얘가 시장으로 주도주에 확실히 자리 잡으면 그땐 정말 물반 고기반이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보는 눈 좀 넓혀놓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한가를 잡을 수 있다고요. 뭐 오늘 확실하진 않지만 진짜 그럴 수 있겠네 라는 기미가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런 기미가 아마 HLB가 2차 파동이 확실히 나온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매기가 바이오 업종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보는 눈준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실력도 좀 다지자고요. 자, 우선 우리 HLB의 지난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차트 정말 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일단 단계별로 살펴보시면 요 당시 때는 밭의 단계로 이런 상승을 준비했던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은 단기 조정은 이런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지금 1차 파동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날 보시면 제가 막 떨어질 때 장중에 와서 방송을 했잖아요. 자, 우리는 아직 HLB는 다음 주에 있을 NDA 프리 미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우리 회사에서는 발표를 해줬죠. 자, 다음 주에 문제없이 프리 NDA 미팅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렸죠.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다시 방송을 했죠. 그리고 이날 저녁 방송 때 제가 이렇게 양봉 3개 나온 거는, 그리고 이렇게 줄을 딱 맞춰서 양봉 3개 나온 거는 이렇게 1차 파동이 있은 이후에 급한 2차 파동을 위해서 잠깐 수급 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시세 분출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날 제가 그랬죠. 그 다음날 18만원, 20만원 정도에서 단기 파동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게 완성이 됐어요. 야, 정말 정확히 맞췄습니다. 살짝 의심이 들죠. 아니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죠. 우리 진 회장님께서는 제 유튜브의 애청자이지 않으실까라는 의심이 들죠. 그래서 저도 회장님의 부응에 요구하고자 지난 주말에 특별히 회장님 인터뷰 2편이나 제작해서 만들었죠. 회장님께서는 그 고마움으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주셨죠. 그쵸?
아이, 뭐가 그거예요. 아니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왜 이런 소리 드렸냐면, 이 차트가 전형적인 급등 차트여서 그래요.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파동이 있으니까, 요런 파동을 예상을 하면 요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지, 회장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장님은 열심히 리보세라님을 위해서, 대한민국 K바이오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잠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이오의 시장에 매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매기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단기성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단기성인 것 같아요. 완전히 바이오에 매기가 들어왔다고 보긴 좀 애매한데,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얼추 맞았잖아요. 무조건 맞는다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어느 정도, 물론 주식은 대응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HLB가 다시 재차 언제 시세 분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은 바이오 전업종의 매기가 확산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는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맞출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차트 분석할 때 정말 이 세 개로 끝내잖아요. 내지는 요거에 약간 고급 기술, 요걸로 끝냈잖아요. 이 정도만 충분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시장이 돌아서면요, 충분히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 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가 볼게요. 제가 HLB 맥점이 여태까지 딱 두 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자리, 제가 보는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이날이고요. 이날 이 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요날, 요날 이 맥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왜 바둑할 때도 물론 저는 바둑을 못합니다. 바둑할 때도 중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자리, 교두보. 요게 요거였고 요게 요거였는데, 왜 조정할 때도 중요한 맥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맥점 자리를 알아야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될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상치이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나온 다음날 이렇게 시세 변동이 큰 건 맞아요. 윗골이 길고 아랫골이 길고, 그리고 거래량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이런 모습이 맞는데, 상한가 나온 다음날 이렇게 크게 십자형이 나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도 이렇게 십자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날 십자형보다는 폭이 작은 십자형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변동폭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 다음날은 변동폭이 이렇게 컸다면, 그 다음날은 붐틱을 보시면 변동성이 이렇게 좀 줄어요. 이날보다, 그 전날보단 줄어요. 그러면서 이런 종가를 보시면 이런 샛별형이 나와요. 십자가가 나와요. 여기도 그러면 종가가 이렇게 십자가형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상한가 나온 다음날 이렇게 십자형이 나오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약한 종목들은요, 밑에서 돌아요. 요 몸통을 침범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침범을 안 하잖아요. 일단 생종목이에요. 제 예상,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얘는 내일도 몸통을 침범을 안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예전에는 일적 이흑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상한가 한번 나오고 이틀 쉬고,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일적 이흑이라는 패턴 다음에 다시 시세 분출이 나와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상한가, 이런 샛별, 다시 이런 샛별, 그리고 다시 이런 시세 분출.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상한가, 샛별. 근데 이 샛별이 이날보단 작아야 돼요.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시세 분출에서 이런 파동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패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내일도 이런 십자형이 나오면, 자, 내일은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은 금요일, NDA 미팅 날이죠. 그래서 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봉이 나온다면 조정은 20만원 위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왜 맥점을 말씀을 드렸냐면, 내일까지 십자가일 걸로 조심히 예상이 되고요. 물론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에 금요일날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면 20만원 위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HLB 예전 모습을 보니까 2017년 요맘때 보니까 처음 상한가 나오고, 그리고 얘는 물론 침범을 했어요. 요 꼬리가 위에서 놀죠. 물론 위에서 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크게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이렇게 빵 시세 분출이 나왔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맥점 자리 빵 시세 분출이 나왔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내일도 십자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면 20만원 위에서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3일 연속 십자가 내지는 시세 분출이 미미하다면 요 밑동네에서 조정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날 맥점은 상승을 위한 맥점, 요날 맥점도 상승을 위한 맥점, 그리고 이제는 조정을 위한 맥점이 필요한데 그게 금요일에 나올 것 같아요.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얘는 조정을 거쳐도 윗동네에서 거치느냐 아니면 아랫동네에서 거치느냐라고 일단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세잖아요. LB가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얘는 정말 보물이자 대물이에요.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강한 종목은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덜 떨어진 종목이 많이 오르고 덜 떨어진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HLB 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왠지 제 말을 듣고 지금 불안해 하신 분이 계시죠. 야, 나는 이 파동까지 다 먹었는데 꼭대기도 잘 팔았는데 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조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럼 난 잘못 팔았나? 라는 분들이 계시죠. 나 다시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살짝 불안해 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불안과 혼란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이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그래서 금요일 정도가 다시 한번 중요한 맥점일 것 같아요. 조정을 하는데 윗동네에서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요 아랫동네에서 조정을 할 건지는 제가 보기엔 금요일 내지는 월요일 정도에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댓글을 보니까 우리 이런 큰 십자가형에서 HLB 시장에서는 어떤 분은 이런 변동폭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묵묵히 맞으시면서 기다린 분이 계세요. 나는 이런 잔파동 흔들리지도 않고 나는 끝까지 가져가겠다. 제가 보기엔 그분이 고수십니다. 진정한 고수시죠. 그리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무렇지 않게 쭉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수익이 제일 크시다.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승자예요. 이분들은 어저께 살짝 이렇게 훅 떨어져서 불안해 할 수는 있을지언정 다시 올라가면은 여유롭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제가 지금도 조정을 하는데 윗동네도 조정을 한다? 아랫동네도 조정을 한다? 그건 또 봐야 된다? 약간 혼란스러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취사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위에서 팔고 다시 종목을 찾겠다. 이런 분들이시죠. 기분 좋게 팔았는데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이 들어요. 이 리보세라는 앱이 보니까 아스코도 그렇고 에스모에서도 그렇고 모두 최고의 상 받았지. 또 찍상이라는 애가 회장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4차 치료제는 최고라 그러지. 완전관에 나왔지. 3차 치료제도 솔직히 4차 치료제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지표 훌륭하게 나왔다고 그러지. 만약에 FDA 승인 안 나오면 어떨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진 회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러지.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2차 치료제에서도 효과가 있다 그러대요. 그리고 내년에는 가남 병용 인상 중간 발표한다고 하지. 중개선 잘 나가지. 일본 에로도 있지. 네오파마가 적극 구해서 합작회사 만들었지. 팔 땐 정말 꼭대기에서 잘 팔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 불안하죠. 언제 얼마에 살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세 번째 부류는 난 진짜 HLB를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 이거 이날 못 사가지고 간다 했는데 설마 이렇게 높은 데도 가겠어? 라고 했더니 갔죠. 그리고 저는 이날도 말씀드렸죠. 이 다음은 좀 파동이 완결되는 단계다 라고 이 전날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하물며 오전 방송에 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20만원에서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해는 돼요. 내가 종목이 없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면 내일도 또 갈 것 같고 그런 게 사람 심리 아닐까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가 없으니까 잘 가는 거 보니까 미리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아 그래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거야 라고 사신 분도 계세요.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근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일단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LB가 세도 정말 세요. 다행히 LB여서 급하게만 안 하신다면 충분히 이것도 수익이 낮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천천히 하시죠. 뭐 늦게 잡으신 분들도 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냐면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1차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지 이게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1차 파동보다 더 큰 게 2차 파동이라고. 너무 급하게만 안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야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물론 알겠어. 첫 번째 맥점은 여기였고 두 번째 맥점은 여기였고 세 번째 맥점은 그래 금요일 내지는 월요일날 나온다고? 그게 윗동네에서 조정이 할 건지 아랫동네에서 조정을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한다고? 언제 사야 돼? 위에서 결정될지 아래에서 결정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걸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지? 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없으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경험인데 이건 진짜로 있었던 경험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해보세요. 때는 2017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맘때 같네요. 이맘때 제가 아는 후배한테 전화 왔어요. 형 오랜만이야 이러고 전화 와가지고 그래 잘 지내 이러다가 얘기 쭉 하다가 근데 형 요즘 돈 좀 벌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 그랬더니 형 요즘 시장 안 봐? 그래서 왜 시장 좋아? 그랬더니 형 요즘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치 뭐 시장도 그렇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형 잘해봐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싸해서 HTS를 켰죠. 그리고 종목을 검색을 했습니다. 딱 5분 만에 3개를 발견했습니다. 얘는 갈 것 같다 라고 한 게 3개가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가 HLB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찍상투자 최대 주주님한테 얘기를 하죠. 그 당시 때는 우리 마님께서 그러니까 찍상투자 최대 주주님이 제가 주식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에 관해서 일을 하는지 몰랐었어요. 뭐 그때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야 요즘 주식시장 좋대. 특히 바이오가 좋대. 내가 뉴스도 좀 보고 어떻게 뭐 이렇게 차트라는 것도 있는데 좀 공부해봐서 돈 좀 벌어볼게. 돈 좀 있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마님께서는 그쵸 찍상투자 최대 주주님께서는 네가? 라는 눈으로 너 주식은 알아? 라는 표정으로 아니 좀 공부하고 원래 시장 좋을 때 하면 된대 라고 5번 정도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제 입으로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소액을 주시더군요. 그래 이걸로도 한번 잘해봐 라고 해서 저는 정확히 이날입니다. 이 다음 날이었어요. 상한가 간 날이었는데 언제였냐면 여러분들도 좀 도움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요 밑꼬리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갭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전날 종가가 이렇게 끝났으면 갭상승을 했다가 밀렸다가 분틀 보시면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한가를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았죠. 여기서 잠깐요. 제가 또 똑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날도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요. 갭상승을 했어요. 종가가 이렇게 끝났고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한 다음에 뭐 좀 올리고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다음에 시가 다시 올릴 때 이때가 매수 자리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참고로.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쭉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어쨌든 제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배우셔야죠. 저는 이날 상한가를 먹고 이 다음날 한 5, 6% 정도 먹고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고 저희 최대 주주님한테 계좌를 보여드렸죠. 최대 주주님은 너 좀 한다? 하고 얘기를 해서 저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뉴스도 좀 보고 운이 좋았지 뭐 이러고 넘어갔죠. 그때까지도 저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전 시작을 했습니다. 돈 또 줘봐.
그래서 예. 이 당시 때 이름이 MG메디예요. MG메디여가지고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정지죠. 예. 이런 거 보여주면 저희 최대 주주님이 슬퍼하시는데 어쨌든 이 당시 때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날 그리고 요날 그 없는 돈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서 이 다음날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날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날 지진이 있었거든요. 수능 전날인가 그래가지고 수능 일주일 전인가? 하여튼 지진이 있어서 여하튼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계좌를 또 보여줬죠. 그리고 요거는 뭐 그 다음날 얼추 뭐 어쨌든 30% 이상의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이걸 보신 저희 최대 주주님께서는 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되는구나. 비법이 뭐니? 비법은 그냥 시장 좋을 때 하고 주도주가 바이오인 것 같아서 바이오 했던 것 같고 뭐 신문에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높은 거 사서 높게 팔았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웃어 넘기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세 종목을 봤었죠. 요거랑 셀트리온이었어요. 이 당시 때가 요 정도 때 산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최대 주주님께서는 제가 2번 연속 주식 처음 한 줄 알았는데 했던 애가 2번 연속 상한가를 맞추니까 이제 너무 신기하신 거죠. 이제 뭘 해도 정말 나는 되는 놈이다. 뭘 해도 되는 놈이다 라고 싶어서 여태까지는 소액을 줬지만 세 번째 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큰 돈을 줬겠죠. 저는 제 기억에 이때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무렵? 네, 하여간 20만원대 샀어요. 20만원대?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20만원대 샀죠. 또 돌파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20만원에 샀다. 20만원 언저리에 샀다. 이때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1만원? 그래서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을 택해서 요맘때 21만원 언저리에 샀던 것 같아요. 이런 파동 다음에 이런 파동이 나오고 박스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터지니까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때 또 샀죠. 21만원. 근데 요 정도야 21만원, 22만원? 요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어쨌든 21만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에 기록을 냈던 제가 못 가니까 저희 최대 주주님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셨죠. 그리고 이렇게 질질질 주가가 샜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2번 연속 좋은 성과를 내다가 세 번째 때 약간 나쁜 성과를 보여주니까 별로 기분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높은 데 샀니? 그래서 주식은 높게 사서 더 높게 파는 거라던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식을 잘못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죠. 근데 주가는 더 빠졌죠. 이렇게 못 참은 우리 최대 주주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셨죠. 네, 네이버 종목 토론실을 돌아다니면서 종목 공부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주식에 눈을 뜨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주식은 싸게 사는 거야. 싸게 사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라고 저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하셨죠. 종목 토론실에서 많은 걸 배우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여보야, 네가 비록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너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만나서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쌓였죠. 그쵸? 제 최대 주주님께서는 교화되신 거죠. 셀트 3종교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사랑하셔 서정진 회장님께서 셀트리온을 창조하시니 모든 인간의 질병 없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저는 저 역시 교화돼서 셀트 3종문을 외우고 있었죠. 어쨌든 이런 기간을 조치고 시세가 분출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세가 분출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HLB가 없으신 분들은. 그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리길 내일도 십자가 아니면 위에서 또 한번 파동 다음에 위에서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금요일이나 월요일날에 맥점 자리가 안 나온다면 아래 동네에서 놀 수도 있는데 없어서 불안하시고 리보세라딕은 상당히 좋은 약이고 나는 기분 좋게 위에서 팔았더니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물량도 없고 그러면 저처럼 어차피 갈 거라면 어차피 갈 거고 이 당시 때 믿음도 있었잖아요. 저는
요 파동 뒤에 기간 조정 거치고 물려 있더라도 한 두 달 물려 있더라도 이 파동이 나오면 사실 여기서 싸게 사시나 여기서 높게 사시나 뭐 여기서만 파셨다 이거 더 가거든요. 네,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사시던 여기서 사시던 여기서 파시던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야, 그게 왜 큰 의미가 없어? 큰 의미가 많지. 수익률이 얼마 차인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지금 당장 솔직히 LB 평단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불안해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채우시고,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살 거다라고 싶으면 뭐 조금씩 물량을 채우시는 것도 뭐 저점 보면서 천천히 아까 셀트리온처럼 뭐 이렇게 주워 담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물론 이때 비싸게 샀지만 뭐 천천히 주워, 이때만 내가 100을 살 거면 이 당시 한 20 사고 뭐 11111 10 15 이렇게 물량을 천천히 담으셔도, 그 다음에 요이 땅은 이날이죠. 네, 박스 돌파하면서 거래량 나온 날, 요날 이제 더 채우시고 이렇게 시세 분출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 계시면 저는 제 창피한 과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셀트리온이 나왔으니까 제가 차트 비교를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HLB랑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을까 그러고 진심으로요, 제가 오늘 2시간도 안 잔 것 같아요. 차트 찾아본다고 10년 전 차트부터 시작해서 HLB랑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을까 그러고 종목을 정말 한 3바퀴를 돌려본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만큼 정확하게 떨어지는 차트는 없어요. 진심으로요. 찾아봐도 야, 너 셀트리온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예, 그것도 있는데 이만큼 떨어지는 차트가 없어서 셀트리온을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차이까지 비교해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야, 나는 고수의 영역을 들어가고 싶다, 저기 제 영상에 보시면 셀트리온과 비교 영상이 있거든요. 물론 약 1시간 정도 돼요. 2배속으로 돼요. 2배속으로 빨리 돌려보셔도 되니까 이거 꼭 보세요. 예, 진심. 나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차트에 맥을 짚고 싶다, 그거 꼭 보세요. 그거 3번만 보시면 충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 꼭 보세요. 정말 진심 강추입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다시 보시면 이런 1차 파동이 나왔고, 근데 얘는 LB는 이거를 돌파를 하고서 훨씬 더 크게 노는 거죠. 그죠? 돌파를 한 다음에 아마 기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된 다음에 2차 파동 내에서도 이런 한 파동, 두 파동이 있고요. 2차 파동도 기간 조정을 거치니까 요게 맥점 자리로 3차 파동이 나왔죠. 1파, 2파, 3파 완벽히 나온 차트예요. 이런 차트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계속 셀트리온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차이는요, 1차 파동의 크기가, 그리고 기울기가 보셔도 HLB가 더 커요. HLB는 조심스럽게 아랫동네에서 놀면 조정 최하 자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그것도 물론 좀 지나고 봐서 알 것 같고, 조정 기간이 얼마 될 걸로 예상하니? 라고 얘기하셔도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 자리는 침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이가 뭐냐면 셀트리온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1차 파동이었다면 우리 LB는 훨씬 더 2차 파동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눈으로 보셔도 요런 한 번의 구간, 두 번의 구간, 총 이런 3번의 구간이 있었는데, 이 기준점이 되는 이 1차 크기가 지금 LB랑 셀트리온이랑 틀리잖아요. 이 크기 때문에 2차 파동이 크기가 결정이 됐고, 다음에 3차 파동이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1차 파동이 크기 자체가 차원이 틀려요. LB랑 셀트리온이. LB가 훨씬 더 커요. 무지막지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비교가 좀 될 수 있고, 특히 몇 분들이 예전부터 물어보셨어요.
야, 왜 한미약품으로 하지? 셀트리온으로 했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 몇 분이 계세요. 야, 기왕이면 같은 신약으로 한미약품을 하지 왜 셀트리온으로 하냐라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좀 이렇게 한미약품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동이 연결은 안 돼요. 그냥 1차, 2차 파동으로 1차, 2차 파동으로 그냥 끝나요. 3차 파동이 없어요. 기간 조정 걸치고 재차 파동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단계적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적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 없이, 그리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 거치고 재차 파동이 나왔으면 얘도 제가 참고를 해볼만 했는데 그런 파동 없이 그냥 이거 하나,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 그래서 좀 보시면 이런 큰 파동 하나, 그 다음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2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한미약품을 안 보여드리고 전형적인 셀트리온을 보여드렸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셀트리온이 갈 때 바이오 업종이 다 좋았는데 한미약품을 갈 때 얘 혼자 좀 놀았잖아요. 혼자만 뭐 도코다이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안 보여드렸는데 구태여 안 보여드렸는데 얘도 배울 건 많이 있죠.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1차 파동 한 달간의 기간 조정, 약 한 달간의 기간 조정, 박스권 돌파하면서 거래 붙었네요. 시세 분출 나오네요. 자, 1차 파동이 이거였으면 2차 파동은 더 크게 나온다. 그러네요. 맞네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한미약품은 이걸로 파동이 끝이어서 좀 뭐라고 보여드리기가 뭐하더라고요. 자, 1차 파동이 크고 2차 파동이 어쩌고 좀 말씀드리기가 뭐했고, 자, 이렇게 오늘 HLB 앞으로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미약품, 그 다음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기간 조정을 거쳤다. 뭐 HLB가 워낙 세서 얘도 기간 조정을 거칠지 안 거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친 종목들이 좋아요.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종목들이 좋고요. 그래서 LB도 좀 조심스럽게 윗동네에서 기간 조정할 건지 아랫동네에서 기간 조정할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그룹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쳐야 좀 더 많이 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제가 종목 상담은 이렇게 댓글을 올리셔도 제가 이제 좀 댓글을 못 달아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글로써 하니까 좀 이해 전달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도 약간 잘못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종목 상담은 앞으로 제가 죄송하지만 좀 지양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제가 뭐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열어서, 실시간 방송을 열어서 종목 상담의 날 이런 걸로 뭐 이벤트로 한번 해 드릴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저는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의도랑 약간 좀 다르게 가니까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이걸 해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확한 전달이 안 되니까 말로서 정확한 전달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후 뭐 물론 이때 상승 갔다가 재차 추가 상승이 없이 이렇게 다시 제자리 왔다가 바닥 다시면서 재차 상승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있다가 아마 기간 조정 거쳐서 다시 또 한 8,500원까지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렌텍은요. 기술적으로만 봐드릴게요. 크리스탈은요. 이게 바닥에서 치고는 종목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추세가 반전되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추세 반전. 그래서 하락하던 게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요때요. 요때 대량거래 나왔잖아요. 대량거래 나오고 시세가 이제부터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왜 LB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HLB가 최초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요 당시 때 화분 같은 역할, 텃밭 같은 역할 해줬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 분출이 나왔다. 크리스탈도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텃밭의 역할, 이 박스권 돌파하면은 나름 시세 분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어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 여기 매물들이 많아서 좀 약간 지저분하게 올라가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려요.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제가 좀 이렇게 댓글로 물어보셔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거는 그보단 다른 거를 상담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만약에 여유 있는 분들은 오늘 종가 정도 보시고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은 뭐 도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도 우리 LB처럼 패스트 트랙이 있죠? 신속 허가 절차 있는데, 어저께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름 움직이면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단기간 수급 조정하고 LB가 박스권 돌파할 때, 대량 거래 나올 때 콜이었잖아요. 물론 전 사실은 요 시세 그리고 이 다음날 시세가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세네요.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하루 쉬고 오늘까지 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는데 정말 세요.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시면 요 정도 시세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지온도 종가가 좋다면 오늘 시가 정도만 손절로 보시고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저께 왜 말씀 안 드렸냐면 두 가지예요. 그냥 곧장 오늘 종가가 잘 마무리돼서 HTS 꽉 차고 거래가 들어오고 있고, 곧장 시세 분출이 되면 콜, 이런 파동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종가상 안 좋잖아요. 종가가 뭐 20만 1,500원 이하 정도에서 끝난다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건 종가가. 그런다면 얘는 쌍바닥을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쌍바닥 내지는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캔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내일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뭐 종가가 뭐 한 2, 3%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쌍바닥 내지는, 이렇게 쌍바닥 내지는, 아니면 역해된 숄더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유 있는 분들은 종가 매수 정도 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시세 분출되는 거 구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보신다면 오늘 시초가 정도 보셔야 되고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